잠깐만요.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 드시진 않으셨나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이 나이에 내가 뭘 해야 하나? 사는 건 사는 건데 사는 맛은 없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돌봐온 심리상담가 정재수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해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럴 만도 합니다. 젊을 땐 자식 키우느라 바빴고 일하느라 정신없었죠. 그런데 이제 좀 한숨 돌릴 만하니 삶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이 조용함이 어느 날은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또 어느 날은 외롭고 허전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마음들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저 몸과 마음이 이제는 진짜 나답게 살아야 할 때다 라고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노년의 삶을 더 단단하고 가볍게 따뜻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더 편안하고 가볍게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끝날 즈음엔 그래, 이제야 정말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이야기들 더 자주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할 일이 있는 삶, 이게 바로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72세의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하신 지 5년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셔서 그냥 밥 드시고 TV 조금 보시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게 하루의 전부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사는 맛은 없어요.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그게 다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이나 화단에 방울토마토처럼 키우기 쉬운 식물을 한번 심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르신은 처음엔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뭘 그런 걸 하냐는 표정이셨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또 2주쯤 지났을 때 어느 날 그 어르신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박사님, 오늘 방울토마토 하나가 빨갛게 익었어요. 이걸 보고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문자를 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려면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그 일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눈 뜨고 물을 줄 화분이 하나 있다는 것, 동네 마실 다녀온 뒤에 찍은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정리해 보는 것, 손주에게 줄 반찬을 한 가지 정성껏 만들어 보는 것, 또는 작은 일기장에 오늘 하루를 한 줄로라도 남겨보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 하루 안에 작은 할 일 하나가 생기면 그 하루를 살아갈 이유도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할 일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낮고 평균 수명도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사람을 가장 외롭게 만들고 그 외로움이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작은 역할 하나, 작은 일이 하나만 생겨도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 편하다가 아니라 할 일이 있으니 살아있다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마음을 다시 살려주는 건 꼭 큰 일이 아니라 매일 나만의 할 일이 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자식과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 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왔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힘들어도 주고 또 주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내 삶을 지켜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 도와줬더니 내 통장 잔고만 비고 정작 내가 아프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돈 있을 땐 전화 자주 오더니 이제는 조용해요. 안타깝지만 요즘 이런 이야기가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본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집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 여기 좁아요. 그냥 요양원에 가세요.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그게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감싸 안았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사랑이 나도 힘들게 하고 자식도 버겁게 만든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자식은 계속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는 독립시켜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집도, 돈도, 유산도 아닙니다. 끝까지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모습, 그게 진짜 마지막 교육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을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면 이제는 적당한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그 선을 그어야 당신도 살고 자식도 자기 힘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내려놓게 되는 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요, 마음만 가벼워져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함께 따라줘야 하고 싶은 것도 누리고 싶은 것도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근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육은 노년의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이 빠졌네, 보기 좋아요. 젊을 땐 이런 말이 칭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60세가 넘은 이후에는 이 말이 더 이상 반가운 말이 아닙니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육이 빠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요즘엔 밥맛도 없고 괜히 몸이 가벼운 느낌이야. 그런데요,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입맛이 줄고 움직이는 시간이 줄면서 우리 몸속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68세 어르신은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물건을 들기도 힘들어 병원에 가셨습니다. 진단명은 근감소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면서 온몸의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상태였던 거죠.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늙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병일 줄은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결국엔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만이 아닙니다. 장기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낙상을 막아주는 노년의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리에 근육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매로 이어지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사망 위험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걷고 근육을 조금씩 사용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 테스트도 있습니다. 혹시 핑거링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본인 종아리 중간 부분을 가볍게 감싸 보는 겁니다. 손가락이 닿지 않으면 근육 상태가 괜찮은 거고, 손가락이 겹쳐지면 근육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육은요, 나이가 들어도 단백질을 챙기고 조금씩만 움직이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75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셔서 1년 만에 단단한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엔 혼자 버스를 타고 시장도 가시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직접 드실 수 있게 되셨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 두 다리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노년의 자유는 결국 이 두 다리, 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며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요한 외로움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어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구한테 전화 한 통 올 데도 없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이 어찌나 마음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영향을 주는 감정입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고혈압, 당뇨, 치매, 우울증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의욕도 줄어들고 몸까지 무거워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외로움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찾아오거든요. 대신 우리는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70대 할머님 한 분은 매일 오전 조용한 카페에 가셔서 커피 한 잔을 놓고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있는 건 맞는데 이상하게 외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일 나답고 편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도 손질하고 가게 사장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삶의 활력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잘 돌보고 잘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덜 아프고 삶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고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쳐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은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작은 생명과 눈을 맞추는 시간도 큰 위로가 됩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손편지를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라디오나 유튜브를 통해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혼자 두지 않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일, 그게 바로 외로움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혼자 있는 연습을 잘하신 분들은 진짜로 마음이 단단해지십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인간관계, 조금씩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 돈이나 일보다 사람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끊기는 어려운데 만나고 나면 늘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 한두 개쯤은 누구에게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주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듣기 싫은 소리만 자꾸 들어요. 그런데 또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억지로 나가요. 이런 모습이 바로 관계에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남 눈치 보느라 내 시간, 내 감정을 다 쏟아내며 사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노년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에게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만나면 기분이 상하는 사람, 도움은 안 되고 늘 기대기만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끊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늘더라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한 사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느슨한 관계 하나가 10명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 조절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해줍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좀 챙기려고요. 평생 주기만 하다 보니까 내 안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용기, 그건 착한 사람 되는 용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제는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조금씩 새로운 여유가 들어옵니다. 비로소 내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만 마음속에 담아두셔도 분명히 삶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덜어내는 삶이 우리에게 더 큰 편안함을 안겨줍니다. 사람을 덜 만나고 돈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억지로 짊어졌던 책임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살아보는 것. 이게 바로 100세 시대, 우리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가는 지혜이자 전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눠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코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뭘 바꿔야 할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크게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천천히 해보시면 충분합니다. 첫째, 매일 내 할 일 하나를 정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물줄 화분을 하나 정하셔도 좋고, 오늘 점심엔 김치를 하나 담가볼까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손주 사진을 앨범에 차곡차곡 정리해 보셔도 되고, 예전에 쓰다 만 일기장을 꺼내어 몇 자 적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그것만 있어도 하루가 훨씬 다르게 흘러갑니다. 둘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해. 그동안 주고 또 주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선을 그을 권리도 있으십니다. 돈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대감과 미련을 내려놓는 연습,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셋째, 하루에 15분만이라도 걷거나 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계단을 한 층만 걸어 올라가셔도 좋고, 집안을 천천히 100걸음 정도 걸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발뒤꿈치 들기 20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근육은 쓸수록 살아납니다. 그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마음과 이야기해 보세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음악을 틀어두고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다 보면 마음속에 묵혀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만나고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나면 힘든 사람은 피하셔도 됩니다. 전화가 와도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임이 있으면 이번엔 좀 쉴게요 하고 조용히 쉬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시간에 나 자신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게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일주일이면 7가지가 달라집니다. 한 달이면 30가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삶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참 많이 뵙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저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참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죠.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 하나 제대로 챙겨본 적은 별로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히 걸어가시는 모습, 혼자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 자식에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해라고 말하는 모습, 쓸데없는 전화를 끊고 조용한 마음을 되찾는 모습. 그 모든 변화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도 가질 수 있는 삶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은 이미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을 틔우신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가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의 당신은 남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출세 욕심도 내려놓았고 자식 뒷바라지도 어느 정도 끝내셨습니다. 비로소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주어진 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씩 만들어 보고 자식과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편안한 거리를 지키며 지내보시고 내 두 다리를 아끼고 잘 돌보며 외로움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는 차분히 받아들이고 다뤄보신다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조금씩 정리해 마음을 가볍게 해나가신다면 앞으로의 삶은 그저 덤이 아닌 당신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발뒤꿈치 10번만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게 아주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챙기기로 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를 켤 것입니다. 그 불빛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따뜻하게 밝혀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자신을 아끼고 당신 마음을 먼저 챙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